여러분, 해외 가서 호구되고 싶으세요? 저는 영국에서 5년 동안 살면서 호구된 경험이 많았는데요. 그때 뼈저리게 느낀 교훈을 담아 오늘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해외 가서 호구되는 법 10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많이 웃는다. 우리나라는 일단 기본적으로 친절, 웃음과 관련이 많죠? 심지어 남이 무례해도 웃을 때도 있어요. 근데 외국에서 웃는 것과 친절은 다른 얘기입니다. 일단 유연함이 기본적으로 중요하고요. 당연히 이제 서비스업 종사하시는 분들은 좀 더 웃는 경향이 많고 그렇긴 한데 평소에는 그렇게 많이 웃으실 필요가 없어요. 과도한 친절은 오히려 얕보이기 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절 잘 못한다. 거절 잘 못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어렵게 배웠어요. 거절은 여러분의 방패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일본인 유학생들을 만났을 때 하나 놀랐던 게 있는데 그분들은 공손하게 거절을 잘해요. 제가 처음 만난 일본 여성분한테 약간 친해지고 싶어서 제가 그때 친구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캣카페 좋아하세요? 가실래요? 이렇게 물었더니 웃으면서 아니 저는 고양이 안 좋아해요 라고 직설적이지만 되게 공손하게 거절하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이건 배울 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되게 많이 놀랐어요. 그렇게 거절하는 사람 처음 봤거든요. 근데 거절 자체는 나쁜 것이라는 사회 풍조가 있는데 아직도 절대 나쁜 게 아니고 의견 차이일 뿐입니다. 절대로 외국 가서 예스맨이 되지 마세요. 무조건 노 싫어요 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세 번째, 사과 많이 한다. 외국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네는 웬만하면 쏘리 잘 안 합니다. 사회 자체가 용서를 잘해주는 형태이기도 하고 개인주의적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사과를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물론 본인 재량껏 필요하실 것 같으면 하시는 건 괜찮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쏘리 하는 대신에 my bad 라고 돌려 말하는 애들도 많이 만났는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my bad는 약간 제가 실수했네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쏘리는 아니에요. 정확히. 네 번째, 잘 챙겨준다. 한국인들 잘 챙겨주죠. 아직도 한국인의 정 그런 게 있긴 했어요. 근데 저는 잘 챙겨주다 호구가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외국 애들은 친해지는데 오래 걸리고 은혜를 갚아야 된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가 어이없겠죠? 근데 너가 좋아서 해준 건데 왜? 이럴 겁니다. 제가 예전에 맨날 연락하던 친구들은 저한테 먼저 연락도 안 하더라고요. 초대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나는 얘랑 친하다고 오해를 했구나 이런 걸 깨달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과도한 친절을 베풀어주지 마세요. 그리고 5번, 자기 의견 얘기 안 한다. 원하는 게 있으시면 얘기를 하셔야 돼요.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얘기를 안 하면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한국 밖으로 나가면 철저히 개인주의 사회입니다. 여섯 번째, 말 잘하는 사람 무시 안 한다. 해외 가면 말 자르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문화적으로 기다리지 않고 말하는 애들도 있고 그냥 성격이 터져서 계속 말 자르는 애들이 있는데 이거 봐주시면 호구됩니다. 이렇게 끼어들려고 해도 무시하시고 계속 본인 말 하세요. 걔네 심지어 그래도 계속 말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겹쳐 말해도 계속 말하시고 정 안 되면 죄송한데 저 말 안 끝났거든요. 좀 기다려주시겠어요? 라고 말하면 금방 꼬리 내립니다. 일곱 번째, 법적 조치 안 한다. 계속 당하지 마세요. 금전적 손해를 보시면 무조건 시청이나 법원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보상금을 받으셔야 됩니다. 특히 월세 보증금 문제가 많아요. 해외 살 때는 절대로 받으시지 마시고 귀찮아도 당당하게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일부러 외국인 세입자를 노리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덟 번째, 사람 볼 줄 모른다. 어딜 가나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속내를 숨기고 여러분한테 접근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간파하고 피할 줄 아셔야 돼요. 9번, 아홉 번째, 언어 잘 못한다. 제가 해외 살면서 좀 어이없던 게 있는데 10년을 살아도 그 나라 언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 되면은 감의 문제가 아니라 노력의 문제예요. 왜냐면 언어는 진짜 시간 쓰는 만큼 늘기 때문이에요. 아이든 어른이든 계속 노력하면은 금방 늡니다. 근데 본인이 언어를 못해서 남한테 의지하는 분들 계세요. 그거는 호구의 지름길입니다. 자기 혼자서 기본 언어뿐만 아니라 법적 용어도 읽어도 무리 없을 정도로 배우셔야 됩니다. 왜냐면 해외에 있으면 혼자 해결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남한테 의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본인이 스스로 하셔야죠. 열 번째, 사람 잘할 줄 모른다. 저는 해외에서 영어 잘 못하시는 한국인 유학생 분을 도와주려다가 호구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 도와주니까 나중에 다른 것도 도와주면 안 되냐고 계속 하나하나씩 더 물어보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어요. 누군가 여러분한테 이유 없는 노동을 받는다면 그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마세요. 한 번 그러면 또 그럽니다. 처음부터 잘하셔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안 잘라서 그 일을 당한 것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제가 그냥 카톡 차단을 해버렸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욕먹는 거 그런 거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 감이 있잖아요. 이 사람 좀 이상하다. 그러면 차단을 해버리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차단. 그분이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막 자기 집에 쥐가 나왔대요. 그래서 갑자기 제 집에서 자고 가도 되냐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 사실 3번밖에 안 만나봤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도 조심해야 되는데 외국에서는 사람 더 조심해야 돼요. 같은 아는 사람이라도. 근데 그분은 당연히 그 정도로 이상한 분은 아니어서 제가 뭐 봉변을 당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자꾸 저를 막 귀찮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꾸 약간 도와달라고 자꾸 저한테 도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혼자 성인 여성분이신데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어요. 심지어 혼자 알아서 해결을 하셔야지 이걸 자꾸 왜 저한테 물어보시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 나 호구당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분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도 전화해주고 막 대신 왜냐면 그분이 전화를 못 하겠대요. 못 찾겠대요. 그래서 막 제가 전화도 대신해주고 막 집에서 잠도 재워주고 막 집에 근데 혼자 가기 무섭대요. 쥐가 있어서. 그래서 막 떼쓰시는 거예요. 거의 막 같이 가주시면 안 돼요? 같이 하시면 안 돼요? 막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결국에 제가 거절을 잘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거절을 잘 못했어요. 지금은 당연히 안 그러죠. 지금 같으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갈 것 같거든요. 와 진짜 그때 생각만 해도 빡치네. 근데 그리고 그분 진짜 어이없었던 게 그분이 뭔가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되게 눈치 없는 일 있잖아요. 그분이 약간 그러신 스타일이었거든요. 제가 집에서는 재워주는 것까지는 할 수 있었는데 근데
같이 일상생활을 할 필요는 없었잖아요, 솔직히. 그때 방학 때긴 했는데 그래도 그 재워준다는 의미가 같이 돈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이 뭔가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저한테 저희 오늘 뭐 해요?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야 속으로 막 뭔 소리야 같이 뭐 하냐니 우린 같이 한다는 계획조차 없었거든요. 근데 뭔가 같이 할 거라고 놀 거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분 입장에서는 저는 재워주고 저는 저대로 놀고 그분대로 놀고 약간 이런 예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리고 계속 막 저희 오늘 뭐 해요? 왜 같이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줘야 되나 막 답답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셔봤자 나중에 어이없다고 얘기해봤자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러면 그때 거절을 하셨어야죠. 그러면 그때 싫다는 얘기를 하셨어야죠. 그러면서 당신 지금 본인한테 욕을 하실 거예요. 네.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는 그냥 신경 안 쓰고 다 차단해버리려고요. 아무튼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